자, 이제 아마 너가 혹시라도 선행학습을 조금이라도 한 게 있어? 집에서 문제를 조금 풀긴 했었는데. 아, 문제는 그러면 일단은 너 혹시 내일 뭐해?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네. 내일도 이 시간은 못해. 왜 그러냐면 원래 내가 그걸 깜빡이지. 우리 30일하고 31일 날 애들이 교회 수련회를 간대. 네. 그래가지고 31일 그 수업 자체를 그러니까 29일하고 막 이렇게 옮겼거든 약간. 네. 그래서 너 원래 이제 너가 아마 수토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수업을 29일 날 한다고 내일 한다고 보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왜 그러냐면 애들이 30일하고 31일 날 수련회 간다고 해서 그걸 옛날에 뺐거든. 근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먹고 있었어. 네. 자, 이제 제일 앞부분을 이제 한번 봐봐봐. 이게 이제 우리 차례를 알아야 되잖아. 네. 차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1학기 파트가 다항식, 그 다음에 방정식, 네. 그 다음에 부등식,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행렬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중간고사는 부등식 전까지 보통 나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건 뭐 학교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은 친구는 무조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해야 돼. 그래야 너가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이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것과 방정식이다라는 파트인데 이 다항식은 보면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잖아.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정류와 인수분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 네. 근데 이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봐보자.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것은 수학에서 항이 3개다라고 이야기해. 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뭐 더하기든 혹은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각각을 다 항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항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3A라고 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를 계수라고 하는 거야. 계수. 네.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뭐 문자였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3A다라는 말의 뜻은 뒤에 나와 있는 문자를 3번을 더하게 하시오 이런 말의 뜻이야. 자, 2x의 4승 이게 무슨 말이라고? x의 4승을 두 번. 2번을 더하게 하시오 이런 말의 뜻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계수라는 말의 뜻은 뒤에 나와 있는 문자를 몇 번 더하게 하시오 이런 말의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에 A 곱하기 A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 A의 3승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밑에 있다 그래서 밑 이렇게 이야기해.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지수 혹은 차수 이런 말을 써. 따라서 우리가 A의 원래 세제곱 이렇게 하는데 셈은 그 제곱근하고 제곱이 나중에 헷갈려. 그래서 나는 그냥 승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아니 뭐 일본식 발음은 안 된다 뭐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루트 이런 거 영어로 쓰면 안 되겠네?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3승이라는 말의 뜻은 이 밑을 3번을 놔라 곱하기 하시오 이런 소리야. 이해됐지? 그러면 다시 한번 자 2x의 4승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x를 4번을 곱하기 하고 더해. 그 자체를 2번을 더해라 이런 말의 뜻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이것 자체를 즉 곱하기나 나누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항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해. 얘는 항이 하나인데 얘는 항이 3개인 거야. 이렇게 되면 항이 하나라고 또 이야기해.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될 때는 항이 하나다. 이렇게 될 때는 항이 3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용 이해됐지? 자, 어쩌든 간에 그렇다면 내가 A의 3승에다가 A의
뭐 제곱을 곱하겠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A 6. 아니지. A를 3번을 곱하게 하고 또 2번을 곱하게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A의 5승, A를 5번을 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제 어떤 건지 알겠어? 이거 밑이라고 해. 밑이 똑같고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를 지수라고 하거든. 지수끼리는 더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왜 이걸 지금 자꾸 가르치냐면 이걸 알지 못하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A의 3승의 제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가로를 2번을 곱하게 하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A의 3승했다. A의 3승을 곱하게 하라 이런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A를 몇 번 곱하겠어? 그렇지, 6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뭐야? 곱하기. 이렇게 되면 더하기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곱하기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의 6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A의 제곱에다 B의 3승을, 자, 이것을 2번을 곱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가로를 2번을 곱하게 하시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뭐가 돼? A의 제곱 B의 3승. 다시 한번 A의 제곱 B의 3승을 하라 이 말의 뜻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덧셈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 놈과 이놈은 자리바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 당연히 뭐가 돼? A의 뭐 4승, B의 6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A의 4승, A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그치? 자, 역시 마찬가지로 A 제곱분의 B의 3승 이것의 예를 들어 제곱이 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가로를 2번을 곱하게 하시라는 소리야. 그래서 A의 4승분의 B의 뭐가 돼? 3승 B의 6승이라고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봐 볼까? 자, 2의 3승에 뭐 6승 너무 큰가 숫자가? 4승 더하기 2의 12승 이걸 계산 한번 해봐볼까? 어떻게 되는지? 이거 두 개 계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곱하기 하라고 좀 이야기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2의 12승 더하기 2의 12승이야. 자, A 더하기 A는 2 곱하기 A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2 곱하기 2의 12승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2의 12승을 2번을 더하게 하시오 이런 뜻이라고. 3A가 무슨 뜻이라고? A를 3번을 더하게 하시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2의 12승을 2번을 더하게 하시오 이런 뜻이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밑이 똑같고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지수끼리 뭘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2의 1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3의 3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3의 3승 이건 뭐가 될 것 같아? 3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되지. 이 3의 3승은 3번을 더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아니지. 밑이 똑같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라니까 3의 4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어떤 내용이 조금씩 이해됐어? 이 말을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뭘 가르치냐면은 한끼리 더하기 빼기 지금 곱하기 나누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것을 수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칙연산이다라고 이야기해. 너가 앞으로 무엇을 배운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한끼리 즉 어떤 한과 한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계속 배울 거야. 이게 바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먼저 덧셈 뺄셈은
어떤 항과 항을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당연히 동류항끼리 마다 계산합니다. 그럼 이 동류항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동류항이라는 말의 뜻은 미지수의 모양과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해요. 이걸 동류항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자 x의 제곱 뭐가 돼? a 제곱 이건 동류항이니 미지수가 다르잖아. 차수는 이게 2 똑같아요. 이거 계산 못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x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안 된다고. 왜 그렇지? 차수가 다르잖아.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가 2가 있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건 계산할 수 있어? 있어. x의 제곱을 2번 더하게 한 거에서 x의 제곱을 3번을 더하게 한 걸 빼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원래 앞에 있는 이 뜻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런 뜻이고 뒤에 있는 말의 뜻은 x의 제곱을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빼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 결과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앞으로 이걸 공통이니까 이 공통을 묶어주는 거야. x의 제곱. 그럼 뭐가 되지? 2 빼기 3 이렇게 되잖아. 정계로 하면 돼. 이걸 정계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 2x의 제곱 빼기 3x의 제곱.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더하기 빼기 계산할 수 있겠어? 앞으로 나는 어떤 항을 더하기 빼기 하고자 할 때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기억을 해라. 그 다음 이제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얘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쓰겠니? a 더하기 b의 제곱 2승 뭐 이렇게 쓰겠지.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b를 2번을 곱하기 하시오. 그러니까 이 놈을 2번 곱하기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 전체를 머릿속에 m이라고 생각해봐. m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m a 더하기 m b 원래는 이렇게 되겠지. m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원 형태로 복구를 시켜봐 볼까? a 더하기 b 여기도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럼 또다시 이렇게 정결을 해봐봐. a의 제곱 더하기 ab든 ba든 똑같은 거니까 ab 여기도 ab 그 다음에 뭐가 돼? b의 제곱.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니?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수학에서는 a 더하기 b의 제곱을 얘를 이렇게 고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계한다. 뭐 했다고? 펼쳤다. 전개했다. 곱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곱하기를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하기를 뭐 했다? 전개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고등학교 때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들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되겠어. 다른 문제를 내가 풀 때 이것은 이렇게 돼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혹시 충분 이야기해?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우리 친구 교재도 나와 있을 건데 이거 암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페이지 8페이지로 가보세요. 8페이지로 보면 쭉 이렇게 곱셈 공식이 나와 있어요. 전개하는 공식, 이걸 곱셈 공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가 안 되면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도 이거 못해가지고 바보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럼 수학을 할 수 없다는 소리지. 자 한번 써봐 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냐?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a 더하기 b의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삼성 3 a 제곱 b 플러스 3 ab의 제곱 더하기 b의 삼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전체 삼성, 이건 a의 삼성, 이게 마이너스면 짝수 번째만 마이너스 쳐주면 돼요.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삼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x 빼기 a x 빼기 b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똑같죠.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준 것은 뭐라고 한다? 전개한다. 그럼 오른쪽 걸 왼쪽으로 우리가 고쳐준 걸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수분해한다. 자, 그래서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너가 잘 하면 되는데 어디를 보냐? 26페이지를 보세요. 26페이지. 거기에 2-5번 보면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왼쪽으로 하면 전개하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암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예. 그래서 여기다 그냥 씁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뭐 중학교 때도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열심히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배우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에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된다. 기억하십시오. x의 삼성 빼기 y의 삼성으로 뭐가 되냐? x 빼기 y,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이 돼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x의 4성 빼기 y의 4성 이거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그냥 써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규칙을 가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x 빼기 y에 뭐가 될 것 같아요? 3성 제곱 y x y 제곱 y의 3성 이렇게 돼요.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3성 x만 봐보세요. 3성, 2성, 1성, 빵성. 자, 이 x의 0승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수학에서 a의 제곱 나누기 자 a의 3성 나누기 a 제곱이다. 어떻게 아까는 우리가 곱하기 했잖아요. 나누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의 뜻은 a의 3성 즉 a를 3번 곱하기 한 것을 2번 곱하기 한 걸로 나누시오라는 소리야. 이게 나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분 되고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밑이 똑같고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그렇죠? 빼주면 된다. 그래서 A 이렇게 돼요. 그럼 선생님 A의 삼성 나누기 A의 삼성은 뭐가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A 곱하기 A를 A 곱하기 A로 나누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약분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밑이 똑같고 나눗셈으로 연결되면 지수끼리 빼라. 그러니까 A의 0승은 앞으로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A의 0승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 1이라고. 밑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 지수가 0이 되거든요. 값은 항상 1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승이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A 곱하기 A를 A로 나누시오 이런 소리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분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돼요? A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해돼요? 밑이 똑같고 나눗셈을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빼라. 그러니까 뭐가 돼? 사실은 A의 마이너스 2승이야. A의 마이너스 2승은 A 제곱분의 1이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의 마이너스는 이걸 밑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분자 분모를 바꿔주고 자기는 사라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것의 분자분모를 바꾸면 A분의 1에 당연히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 제곱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것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자, 한번 생각을 한번 잠깐만 한 30초만 자기걸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시간을 드릴게요.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면 너만 머리가 아프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게 이제 빼기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원래 x의 0승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이 x의 4승 빼기 y의 4승 이게 항이 4개가 되거든요. 뒤에 게. 그러니까 3승, 2승, 1승, 0승. y는 0승, 1승, 2승, 3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규칙이 그렇다고요. 자, 뭐 어쩌면 쭉 그렇게 될 거죠. 그리고 A에 그러면 3승 더하기 B의 3승.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 X의 3, 자, A의 3승 빼기 B의 3승이면 A 빼기 B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 여기는 A 더하기 B가 먼저 나와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번째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야. 마이너스 얼마?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를 정계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의 곱셈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인수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뭐 이건 이제 제곱이나 짝수송은 못하는데 어쩌나 이 삼성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 C의 전체 제곱다. 이건 이제 3개짜리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해야 돼요. 그래요? 뭐가 돼요? A 제곱, 두 번째 거의 제곱, 세 번째 거의 제곱, E 첫 번째, 두 번째, AB, 그 다음에 E 두 번째, 세 번째, BC, E, CA. 그러면 뭐 예를 들어 A 빼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역시 마찬가지야. 처음 거의 제곱, 두 번째 거의 제곱, 세 번째 거의 제곱, 그 다음에 E 첫 번째,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1가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게 마이너스 B잖아. 그러니까 A 이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 2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된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처음 거의 제곱, 두 번째 거의 제곱, 세 번째 거의 제곱, 2 첫 번째, 두 번째, 2 두 번째, 세 번째, 2 세 번째,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거기 보고 있는 대로 써주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상상을 해서 수학을 하면 안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내가 혼자서 막 망상을 해가지고 수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수학은 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이 뭐였지? 이 생각을 잘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계 변형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계 변형은 무슨 말이냐?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론 이제 여기 삼성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한장 해버릴까요? a의 삼성 더하기 b의 삼성 더하기 c의 삼성 마이너스 3abc.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다시 한번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a의 4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성이 돼요. 뭐 이제 이것을 뭐 이렇다. 어차피 내일 다음 해 오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시계 변형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시계 변형. 이 시계 변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러니까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a, b를 다 알면은 당연히 또 대입만 하면 되지. 근데 a, b를 몰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시계 변형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봐봐. 그럼 어떤 꼴이 되겠니? a 더하기 b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ab 즉 a, b의 합하고 곱만 알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시계 변형인데 이게 시계 변형은 선생님 시계 변형을 왜 배웁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 a, b를 몰라도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를 알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시계 변형을 통해서 구해주어야 될 때가 있어. 그것 때문에 시계 변형을 배워. 두 번째는 시계 변형은 인수분해를 할 때 필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때문에 시계 변형도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 교재에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시계 변형 공식이 10페이지에 보면 시계 변형 공식이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여기 봐봐.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놔도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놔도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봐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되니? a 빼기 b의 전체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지.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더하기 b의 전체제곱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a 빼기 b의 전체제곱 플러스 4ab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라니까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같다. 갖다 놓고 문제 풀면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그렇지? 얼마나 어려울까? 어려워. 내가 우리 지연이를 좀 빨리 만났으면 우리 지연이가 훨씬 더 지금보다 물론 이제 뭐 지금도 위대하지만 그래서 고2 때 만난 거잖아. 이제 그때는 이미 고1 때 다 이제 반쯤 버리고 이제 엄마랑 이렇게 된 건데
지연이는 승부욕이 있는 아이였어. 승부욕이 있어, 걔가. 그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뭔가 승부욕이 있는 친구입니다. 너의 언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사람으로 보면 멋진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너는 이제 나는 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 뭐 서로 뭐 같겠어? 다 다르겠지. 그래서 너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는 친구인지 내가 잘 모르잖아. 조금 열심히 좀 쫓아오려면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우리 친구한테 나는 되게 생소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투, 언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습관 이런 게 너한테 지금 모든 거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맞춰가야 되는 거지. 맞춰가다 보면 근데 대부분 쌤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대부분 신기하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게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쭉 생활하다 보면 배울 게 많은 사람이구만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뭔가 맞아지는 것이지. 난 저 새끼 별로야.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속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가 안 되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는 아마 거의 모든 걸 다 나한테 다 맞춰줄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맞춰주면 이제 내가 이제 내 방식대로 좀 끌어오겠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효과가 좋으니까. 그건 기존에 수많은 애들이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애들이 다 좋은 어떤 시험을 보고 좋은 대학을 가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땡겨버리면은 뭐야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이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또 전략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뭐겠어?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너의 어떤 고등학교의 모든 결과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이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나중에 너도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대학을 가서 실제로 겪다 보면 공부를 안 해도 뭔가를 배웁니다. 바탕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바탕이 좋아집니다. 바탕이 우리 학원에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서로 갖다 놓고 문제 풀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봐보세요. A의 삼성 더하기 B의 삼성 뭐가 돼요? A의 삼성 더하기 B의 삼성은 뭐가 돼? A 더하기 B의 전체의 삼성.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제곱 B 마이너스 3A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공통인 게 있어요. 마이너스 3AB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만 남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A의 삼성 더하기 B의 삼성을 뭐라고 쓸 수 있다? A 더하기 B의 전체의 삼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지? A의 삼성 빼기 B의 삼성은 A 빼기 B의 전체 삼성.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 AB의 A 빼기 B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봐볼게요. 이거 어디요? 이거요.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시계 변형을 하냐?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몸을 또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있냐면 먼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얼마?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걸 분자분의 2분의 2를 곱하기 해볼게요. 2분의 1을 곱하면 원래하고 똑같잖아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2분의 1을 놔두고 이 2를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이 a제곱. 이 a제곱이란 말은 a제곱을 두 번 더하라 이런 소리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2ab. 이렇게 전개하면 2b의 제곱이야. 그 말은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bc가 되고 c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2c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하면 2ca 이렇게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썼는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2분의 1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완전적 없이. 여기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b 빼기 얼마?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완전적 없이 뭐가 돼? c 빼기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 놈은 내가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에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a의 3성, a의 3성 더하기 b의 3성 더하기 c의 3성은 자, 여기 이거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 뭐가 돼?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이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3 a, b, c 이렇게 우리가 시계 변형이 됩니다. 시계 변형 나 지금 너한테 시계 변형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시계 변형 이 시계 변형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쌤이 지금 어떤 거 가르쳤니? 8페이지, 9페이지. 자, 곱셈공식 변형까지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한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나눗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혹시 조금이라도 배웠어? 문제를 나누기까지 하고 아, 나누기까지 해봤어? 네, 문제만 풀고 식은 안 배웠어요. 나누기까지 그래도 해봤어? 오,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마음을 좀 알아먹겠지? 좀 알아본다. 자, 예를 들어서 37 나누기 5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37은 나눗셈을 당하는 놈이야. 이 5는 나눗셈을 한 놈이라고 해요. 그럼 당한다라는 말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이야기가 다 그러는데 피해자, 피고인, 고소를 당했다 이런 소리야. 피재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한다? 나눗셈을 당한 놈이다 이런 소리야. 이것은 이제 재수로 나눴다 이런 소리. 재수로. 한번 나누기를 해볼까? 37, 5, 7에 35, 2. 그래서 이 37은 5 곱하기 7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랬을 때 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피재수. 그 다음에 이 5를 재수. 7을 목. 이것을 나머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수학을 그러니까 피재수는 재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하고 똑같아요. 항상. 언제나 똑같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피재수는 재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하고 언제나 똑같다고. 그런데 수학을 표현할 때 한글로 표현하면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기호로 쓴다면 자, A, P제수를 B로 나눴어.
목숨 다 Q라고 써요. 이게 독일어거든요. quiet한트 뭐 이라는 Q. 그 다음에 나머지는 remainder. 나머지 이런 소리잖아. remainder. 영어로 이야기하는 remainder, 나머지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R 그렇게 쓰는 거예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는 이 재수보다 이게 재수보다 항상 숫자가 작아야 돼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얘가 2차식이면 얘는 1차 이하의 식이 돼야 돼요. 크기로 이야기하면 작아야 되고 숫자 크기로 이야기하면 작아야 되고 차수로 이야기하면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자변과 우변은 수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항등식이 뭔가를 좀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식, 두 번째는 부등식이 있어요. 이 등식이란 말은 항과 항이 이렇게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항과 항이 이런 어떤 기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등식은 바로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등식은 뭐냐? 조건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항과 항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x는 4다. 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에요. 그런데 자방은 똑같이 나 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기 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x는 뭐가 돼?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래서 이 미지수에 이렇게 2라고 하는 특별한 값을 대입해야지만이 등호가 성립하는 식, 딱 맞아떨어지는 식, 이거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1차 방정식, 최고차항 계수가 2가 있으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해가 2개가 되고 1차 방정식 해가 일반적으로 하나가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방정식이 뭐라고 그랬지? 항광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데 미지수에 특별한 값을 대입해야지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서 뭐? 2라고 하는 특별한 값만 뭐한다? 등호가 성립하게 해준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항등식은 어떤 소리냐? 0 곱하기 x는요? 자, x에다 1, 2, 3, 4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어때? 항상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 뭐가? x가, 미지수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뭐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어쩐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네 개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다 똑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항등식이라는 말의 뜻은 이게 이제 말을 어디가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건데요. 어디일까요? 그러네요. 24페이지. 24페이지 1번. 네, 4개를 한번 1번에 4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암기 됐습니까? 네, 30초 더 드릴게요.
써볼까 같이? 자, 나는 변수를 x로 볼게.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있다고. 뭐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시오. 이 말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뭐한다?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할지라도 뭐 아니면 뭐 임의의 실수 이 임의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이런 소리 arbitrary 영어로 얘기하면 arbitrar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x가 뭐한다?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할지라도 성립한다. 뭐 그럼 아니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라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뭐한다? x의 값에 뭐한다? 관계없이 성립하라. 이런 말들을 쓸 때는 다 x로 묶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x 앞에 개수가 뭐한다? 0이다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무조건 x로 묶어주면 돼요. 자, y에 대한 항등식 뭘로 묶어줘야 돼? y로 묶어줘야 돼.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뭘로 묶어줘야 돼? k로 묶어줘야 돼. 그런 다음에 k 앞에 개수가 0이 돼버리면 바로 이 k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10억이 되든 상관없이 성립하는 꼴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다항식과 이 다항식의 뭐냐? 나눗셈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실제로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한 문제가 꼭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디를 봐보냐? 11페이지 자, 36번을 한번 봐볼게요. 36번. 자, A다라고 하는 것은 2x의 3성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7 이것을 뭘로? b 2x 빼기 1로 나누시오 라고 좀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p제수로 여기다 적으라니까 여기다 적어요. p제수로 2x의 3성 적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이란 말은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적어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3성이 쓰고 2차는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차수가 없다 그러면 칸을 좀 띄워주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 7x 더하기 얼마? 7 이걸 2x 빼기 1로 나누시오라는 소리야. 자,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게 하면 이것이 나오죠. 2x의 3승이 나오는 거야 이 말이야. 그렇지. x의 제곱. 이걸 전개할 때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2x의 3성 마이너스 x의 제곱 위에서 밑을 빼주면 2x의 제곱 두 개니까 이게 하나를 또 내려줘. 또 얼마를 곱하면 2x의 제곱이 되는가를 봐. 뭐가 돼? x 이렇게 곱해야 되지.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x 위에서 밑을 또 빼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6x 더하기 7 또 얼마를 곱하게 하면 이 최고창이 나올 수 있는 거라 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되겠지. 위에서 밑에를 빼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피제수. 얘를 제수. 이 전체를 얘를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피제수는 뭐가 돼? 제수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 그리고 나머지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냐?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걸 너가 한번 해봐야 돼. 어디? 37번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 맞춰보십시오. 답을 한번 맞춰봐봐. 답안자. 답지는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스피드 체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걸 보면 몇 번보다 좀 다 같이 재활용하도록. 할 수 있겠어? 네. 자, 33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x의 3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5 이것을 x 빼기 3으로 나누시오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쉬운 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가 돼요? x의 3성 2x의 제곱 1차가 없으니까 비워두고 5 여기는 뭐였어? x 빼기 3. 그렇죠? 얼마가 돼요? x의 제곱. x의 3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위에서 밑에를 빼요. 그럼 뭐가 돼요? 3x의 제곱. 여기에다 얼마? 3x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위에서 밑에를 또 빼요. 그러면 9x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또다시 9가 필요하겠죠. 얼마 되니? 9x 마이너스 39, 27 위에서 밑에를 빼. 그러니까 뭐가 돼? 32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몫은 바로 얘라고 쓰고 나머지는 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거든요. 조립제법은 피제수의 개수만을 쓰면 돼. 자, 여기 피제수가 얘지? 나눗셈 당한 놈이 얘지? 개수를 써봐봐. 뭐가 돼? 1, 마이너스 2. 아무것도 없으면 0이야. 0, 5. 반드시 0을 써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얼마 대입하면 0이 되지? 여기에다 3을 대입하면 0 되지. 이걸 봐, 이거. 얼마 대입하면 0 된다고? 3. 마이너스 3이 아니야. 3이라고, 3. 그래서 일단 3을 써줘. 3.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그대로 내요. 두 개로 곱하기했죠. 두 개로 더하기했죠. 두 개로 곱하기했죠. 두 개로 더하기했죠. 두 개로 곱하기했죠. 두 개로 더하기했죠.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얘가 나머지인 거야. 얘가 나머지라. 그러니까 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상수 1차, 2차, 3차 무엇을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를 뭘로? x 빼기 3으로 나눴더니 이런 소리야. x 더하기 3이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x 빼기 3으로 나눴더니 x 빼기 3으로 나눴더니 상수 1차, 2차의 개수야, 개수.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고 나머지는 3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립제법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고? 조립제법.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이제 조립제법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36번을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봐볼까요? 자, P에서의 개수를 불러보세요. 2, 1, 마이너스 7, 7. 얼마 되면 제로가 되지? B를 봐. 얼마 되면 제로가 되지? 괜찮아. 2분의 1을 대입해야 제로가 되지. 그러지 않아? 이거 봐봐. 지금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 봐봐. 그러니까 1 빼기 1이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해야 제로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조립제법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그대로 내려와요. 두 개로 곱해요. 이건 처음에 건 그대로 나오고 두 개로 곱하게 한다. 얼마가 돼? 1. 두 개 더해. 2. 두 개 곱해. 1. 두 개 더해. 또 두 개 곱해. 어? 뭐가 돼? 마이너스 3. 또 두 개 더해. 4.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애들이 맨날 틀려. 말을 잘 들어봐봐. 나는 무엇을? 상수 1차, 2차, 3차 뭐가 돼? 2x의 3성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7을 뭘로 나눈 건 줄 알아?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거라고. x 빼기 3으로 나눈 거라고. 이것이 그렇다고. 이것이 실제로 이 놈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뭘로 나는 좀 나눴다고? x 빼기 2분의 1로 나눴더니 이런 소리야. 상수 1차, 2차 뭐가 돼? 2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6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돼?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우리는 뭘로 나누라고 그랬냐면 2x 빼기 1로 나누라 그랬지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2를 끄집어내와. 2가 다 빠져나올 수 있겠지? 여기 다 2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2를 끄집어내면 뭐가 돼?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되겠지. 이해돼? 이 2는 여기다 곱하기 해봐봐. 그럼 뭐가 돼? 2x 빼기 1이 되겠지. 이건 더하기니까 그대로 4가 되겠지. 그럼 봐봐. 나는 이제 무엇을 이 식을 뭘로 나누면 2x 빼기 1로 나누면 이게 몫이라고. 얘가 몫이 아니라고. 얘가 몫이라고. 얘가 qx라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지만 이 몫은
이 재수가 2배가 불어나면 목성 2배가 줄어들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6으로 나눠서 3이면 이거 3으로 나누면 얘가 이제 반대로 늘어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2x 빼기 1로 나눴더니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되면 2x 빼기 1로 나누면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배로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변함이 없겠지. 4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조립제법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립제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87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87번. 안 되면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어이, 우리 친구야.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 너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 배우러 갔잖아. 너가 다 알면 뭐하러 학원 다녀? 뭔 말하는지 이해돼? 여기 온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 걔는 더하기 빼기 싹 막 물어봐. 지금은 이제 2등급까지 올라왔잖아, 걔가. 그런 것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런 걸 가지고 너 인격에 상처 주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 안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배우는 거,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이야기 한다면 그건 너의 인격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그런 거야. 그건 아무 너의 인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모르면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뭐 학원은 뭐 그냥 뭐 펌으로 다니냐? 더구나 우리 학원 돈도 비싼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래야 너의 실력이 느는 것이지. 선비처럼 이러고 있으면 뭐 실력이 늘어지는 줄 아냐? 그냥 바보 같은 짓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계속 따지고 물어보고. 다만 그럴 때 조금만 이제 주의하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그런데 안 물어보면 그건 진짜 바보야. 본인이 모르는데 안 물어본다. 잘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자, 저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 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자,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니? px를 이것으로 나눴을 때 목술 px를 했어. 그럼 p제수가 누가 p제수야? 누가 p제수야? px가 p제수야. 왜냐면 얘가 나눗셈을 당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p제수는 px가 p제수라. 그런데 얘를 뭘로 나눴냐? 그러니까 제수가 누구냐? x 빼기 3분의 1이지. 그랬더니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됐다. 따라서 뭐한다? p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작은거 우변은 항등식이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해봐. 뭐라고? 수학은 떠들어야 잘하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잘할 수가 없어. 수학은. 뭐라고 떠들어야 돼. 그래 내가 틀리면 또다시 고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p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볼 때 뭐를 그러니까 얘가 나눗셈을 당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px가 p제수가 되고 x 빼기 3분의 1이 뭐가 돼? 제수가 되고 목숨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px를 이제는 뭘로 나누라 그랬냐면은 3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 말의 뜻은 여기에서 3을 가져왔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여기서 3을 가져와서 일단 곱하기 하면 3x 빼기 1이 되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당연히 3분의 1 qx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r 그대로. 이 r이 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90번 문제 혹시라도 할 수 있을지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p제수 지금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게 뭐니? x, px를.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구주이배라고 하는 거야. 구주이배. 항상 생각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니, 너의 어떤 일상생활을 해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너가 뭘 하든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하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너 지금 뭘 구하고자 하냐? 이 말의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주라는 말은 그러면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뭘 사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데 무엇이 주어졌냐? 이 말이야. 주어졌냐?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배가 뭔지 알아? 그럼 난 지금까지 뭐 배웠지? 너가 배운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 너가 안 배운 걸 내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뭘 배웠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게 뭘까? 이건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구주입이야. 이건 너가 나중에 뭐 너희 그 위대한 그 언니처럼 임용고시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공부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구주의배를 항상 생각해야 돼. 구주의배. 이건 너가 공부를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야. 항상 생각해야 돼. 근데 사실 인생을 살 때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살 때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본인이 뭘 배웠는지,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주어졌는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됐어? 자, 그럼 읽어봐 볼게. 그럼 최종적으로 x, px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것이 지금 문제의 초점의 핵심이라. 그러면 x, px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변고변에 x를 곱하라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자변고는 똑같이 여기는 이 전체에다 x를 곱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x, px. 여기는 항이 두 개잖아. 하나, 둘. 그러니까 x를 두 개를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 전체에다 x를 곱하기 하는 거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아니 a 더하기 b가 있어. 여기다 m을 곱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m, a, m, b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항과 항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다 x를 곱하기 하라 이런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x, 2x 더하기 1, qx 더하기 rx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지금 x 더하기 2분의 1로 만들었으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2를 끄집어내는 게 편리하겠네. 2를 끄집어내주면 뭐가 되게 x 뭐가 돼? 2를 끄집어내주면 여기 뭐가 돼? x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여기 2를 끄집어내준 거야. 그러니까 2x qx 이렇게 됐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x 더하기 2분의 1은 몇 차식이니?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 rx 이런 것은 아니 1차식으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rx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 r을 더하고 2분의 1 r을 빼자 이런 소리야. 선생님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여기서 r은 지금 상수야 상수. rx는 1차식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묶어주려고 하는 거야 r로. 선생님 왜 2분의 1 r을 더했습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r을 끄집어내주면 x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제 항이 다 3개야. 하나, 둘, 3개 항이야.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똑같이 x 더하기 2분의 1이 있으므로 끄집어내줄 수 있다 이 말의 뜻이야. 뭐가 돼? x 더하기 2분의 1을 끄집어내줬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남아? 얘가 남지? 2x, qx가 남을 것이고 여기는 r이 남을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남겠지. 따라서 나는 이 식을 이것으로 나눠주면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거지. 얘가 목,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몫은 2x, qx 더하기 r 2x, qx 더하기 r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r 답은 3번이 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을 더 잘 아니까. 지금 대충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다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꼴 보기 싫더라도 한번 더 보세요. 유튜브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누가 그거 듣고 싶겠습니까? 한번 들었으면 됐지. 내가 오늘 또 고문을 당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좋은 게 여기서 했던 게 그대로 녹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찾아가지고 들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 여기서 30분에 나가면 돼? 네. 그러면 문제 아니 왜 그러냐면은 멀리서 다니는 애들은 꼭 가끔 차를 놓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2시간 기다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 우리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항상 멀리 가는 애들은 좀 걱정이 되거든. 뭔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래서 괜히 뭐 시간 멀쳐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서로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돼. 언제까지 끝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30분까지 끝내주시면 딱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달려갑니까? 아니요. 안 천천히 걸어도 돼요? 딱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27분에 끝낸 걸로 합시다. 괜히 불안하니까. 예, 27분에 끝내서 가다 넘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7분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내일 숙제가 있어요. 9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다 풀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이제 보면 비유형 뽀개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뭐 1장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 돼요, 유형이. 원래는 이제 제가 유형을 대표 문제로 다 원래 숙제를 냈었는데, 처음에 내가 숙제를 너무 많이 내면 어디 도망갈까 봐서 내가 못할 거 없고, 일단은 앞에 그 A형은 다 해 오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이거 안 해오면 저기 뒤쪽에 문제 풀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제 막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뒤쪽에는 설명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유형 앞에 A형 문제는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오늘은 어쩌나 우리 친구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언니 때문에 또 만났잖아. 근데 사실은 언니는 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저희 언니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니한테 혼났어요. 언니도 자기랑 같은 사람이랑 저랑 같은 사람이랑 신격화하지 말라고 혼났어요. 아, 근데 이제 내가 왜 위대하다라고 느끼냐면, 사실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내가 지연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너무 어렸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너보다 더 어렸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이제 어쩌든 간에 그때 만나서 2년간 저한테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지연이 맨날 와가지고 울고 막 불고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쩌든 간에 나름대로 다 극복을 하고 진짜 대단한 어쩌든 간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연이보다 1년 대학을 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아직까지 임용고시를 못 봤습니다. 대학 가서 놀았다는 소리죠. 나 서울대다 이러면서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어쩌든 간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붙을 거예요. 붙으면은 저기 우리 여기 있잖아요. 뭐 지금 서울대 뭐 합격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띄고 이지연 임용을 축하합니다. 내가 걸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지연 임용을 축하합니다. 이지연 선생님 임용을 축하합니다. 아, 싫고 나 말고 내가 걸겠다는데 무슨. 아, 물론 언니한테 허락은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가 부탁한 게 세 가지가 물어보고 부탁한 게 세 가지라서. 아, 뭐요? 저는 학생 선생님 지금까지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언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언니가 부탁을 했었고. 어이, 무슨 소리야. 지금 이미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이미 해버린 걸 나는 너 이야기 듣기 전에 이미 다 해버렸는데. 아, 위대한 애가 있다. 뭐 커피 이야기들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 강아지 해피인가? 있냐고, 잘 있냐고 물어봤어. 아, 해피 죽었어. 죽어가지고 묻었어요. 그냥 불쌍하다고 강아지. 네,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지금 럭키가 있어요. 럭키인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내가 이따 보여줄게요. 럭키가 있는데, 이 해피가 죽는 날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출근을 못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뭘 못했냐면 걔를 어디다 묻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땅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땅은 6,000평 사놨습니다. 우리 럭키 묻으러. 땅을 6,000평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도 묻을 수 있어요. 이제 땅이 많아가지고. 좀 이따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우리 해피 이렇게. 그리고 돈 입금되냐고 물어보고. 입금 안 됐던데. 입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저 숙제 해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